예, 동행 리더십의 윤종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영삼의 윤리주의와 칸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은 민주화의 선봉자였죠. 보시고 있는 사진은 1983년 광주 민주화운동 3주기 때 김영삼은 23일간 단식 투쟁을 벌입니다. 이때 단식을 끝내면서 나는 앉아서 싸우기보다는 앉아서 죽기보다는 서서 싸우기 위해서 단식을 끝낸다라는 말을 해서 유명해졌죠. 그는 문민개혁, 즉 공직자 재산공개, 군사조직 척결 등 나름대로 변화와 개혁을 추진했으나 임기 말에 정부의 무능, 부정무패, 그리고 외교 실패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IMF 구제금융, 즉 외환위기를 맞아 많은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김영삼은 경남 거제에서 멸치 어장을 하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죠. 장목 초등학교와 통영중학교를 다니다 경남 중고등학교로 가서 졸업 후 서울대 철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3학년 때는 이화여대 다니던 손명순 여사와 결혼을 했고 정부 수립 기념 웅변대회에서 외무부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인연이 되어 장택상이 총리가 되자 그의 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54년도에는 26살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4.45 입개헌으로 자유당을 탈당해서 야당으로 들어가게 되고 61년도에는 거제 침입한 무장공비에 의해서 어머니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화운동을 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김영삼은 그렇지를 않았죠. 65년도엔 최연소 원내 총무를 했고 40대 기술원을 내세워 대통령 후보에 나섰으나 김대중에게 패배를 하죠. 74년도는 최연소 야당 총재를 하게 됩니다. 그는 민주화 투쟁에 본격 나서게 되는데요. 69년, 즉 박정희 3선기원 때는 초산 테러를 당하고요. 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때에는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고 비판을 했죠. 79년도 외신과 인터뷰, 즉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민주화에 책임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제명이 되기도 하죠. 이때 그는 닭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83년 단식 투쟁을 거쳐 84년도에는 미국에 있는 김대중과 민초협을 결성하기도 하죠. 그리고 87년 민주화운동 때는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는 사수의 끝에 대통령이 되어 문민개혁 등을 추진했으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았고 15년도 사망하여 현재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있죠. 김영삼은 공직자 재산공개, 군사조직인 하나의 척결, 금융실명제, 역사 바로 세우기, 세교화 등 소위 문민개혁을 본격 추진합니다. 특히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당시 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도산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개혁을 하면 정권이 망한다. 그러나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정치권이 이만큼 된 것도 김영삼의 금융실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해석도 되죠. 그 임기 말 외환 위기는요, 정부의 무능, 부정부패, 외교 실패를 총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OECD 가입을 위해서 금융 자유화 조치를 취했으나 최소한의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죠. 또 당시에 대우, 현대, 쌍용 등 자동차 시장이 포화 상태였음에도 삼성을 자동차 시장에 진입시킴으로써 재벌을 확장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한보의 정태수 회장이 2,200억을 가지고 6조짜리 제철소를 짓다 보니 로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그 로비 대상이 대통령 아들 김현철이었죠. 그래서 현철은 물론 많은 은행장 또 국회의원들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또 94년 클린턴 정부가 북핵 시설을 선제 타격하려 할 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 군인은 절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또 일본과 독도 문제로 긴장이 최고의 고조에 올라 있을 때 대안 제시보다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해서 외환 위기를 맞아 미국과 일본의 손을 내밀었으나 반응은 싸늘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것은 민주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의 철학적 기반은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윤리는 동기마저 순수해야 한다고 했죠. 즉 불우이웃을 도우려면 가난해서 불쌍해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생색내기, 불우이웃 돕기 같은 것은 더욱 안 된다는 것이죠. 그는 정언명령을 주장하죠. 정언명령이란 조건이 없는 가언명령에 반대되는 것으로 살인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방법으로 정언명법을 제시하는데요. 보편적인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했죠.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어떠한 돈도 받지 않겠다. 부와 명예를 함께 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하면서 칼국수, 설렁탕 등 간소한 식사를 해 나갔죠. 그는 어쨌든 우리 정치권이 부정부패 늪에서 벗어나는데 소금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